이 영상은 웰북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거의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출간을 기다려왔던 그런 책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추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간 영상에서 정말 여러 차례 고딕소설을 좋아한다, 기이하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고딕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고, 오늘 소개할 책들은 이러한 장르에 있어서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바로 웰북 클래식의 호러 컬렉션,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그리고 에드거 앨런 포의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으로 구성된 컬렉션입니다. 출판사는 당연히 웰북이고요. 참고로 구독자님들께 이 컬렉션을 선물로 드리는 나눔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웰북 클래식의 첫사랑 컬렉션을 제가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영상 말미에 호러 컬렉션도 조만간 출간될 예정이다 라고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그때 말씀드린 책들이 이제 이번에 출간이 된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딕소설을 좋아하는 고딕 러버로서 도대체 언제 출간될 것인가 하고서 애타게 거의 반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던 터라서 이번 소식이 더욱 반가웠는데요. 우선 이 호러 컬렉션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부터 하자면, 웰북 출판사에서 몇 년 전부터 세계문학 작품들을 이제 각 키워드에 맞게 한 3-4권씩 큐레이션해서 출간을 하고 있잖아요. 걸 클래식, 라이트, 환상, 그리고 저번에 소개한 첫사랑 컬렉션까지. 이번 호러 컬렉션은 그 5번째 컬렉션입니다. 호러라는 단어와 이 책들의 리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세계문학사의 큰 획을 그은, 동시에 인간의 아주 근원적이고 아주 내밀한 감정 중 하나인 공포, 이 공포를 다룬 3권의 책이 선정됐습니다. 공포라는 하나의 커다란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마다 각기 다른 분위기와 각기 다른 내용, 또 서술 방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채로운 느낌이 드는 큐레이션인데요. 공포 장르와 어울리는, 특히 각 소설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색깔을 바탕색으로 한 깔끔한 표지도 인상적입니다. 특히 웰북 클래식 라인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중요시해오고 있는 것이 바로 번역입니다. 같은 책이라도 번역이 어떠냐에 따라서 감상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특히 고전은 아무래도 작품 자체가 현대의 독자와 많게는 몇백 년까지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번역으로 인해 더욱 진입장벽이나 또 때로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기가 쉬운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웰북 클래식은 현대의 독자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현대적인 번역을 해왔는데요. 원문의 내용과 고유의 톤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더욱 매끄럽게 읽힐 수 있도록 세심하게 번역을 한 것이 느껴지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성별에 따라 관습적으로 존대와 하대를 나누던 기존의 번역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약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드러나는 단어나 인칭 표현, 이런 것들도 순화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번역으로 인한 불편 없이 소설 자체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그간 꾸준하게 계속되어 왔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음을 놓고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 각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를 해야겠죠. 각 책이 담고 있는 공포의 성격과 이야기의 톤 같은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의 키워드를 잡아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나는 어떤 공포 서사를 선호하는가, 혹은 어떤 분위기를 좀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골라 읽으시거나 혹은 3권의 책을 함께 읽으면서 각기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소설이 이번에 웰북 컬렉션으로 새롭게 출간이 되어서 정말 반가웠는데요. 소설은 월턴이라는 남자가 북극으로 항해를 하러 가면서 자신의 누나에게 쓰는 편지로 시작합니다. 월턴은 항해를 하던 도중 추운 얼음 위에 표류하게 된 한 남자를 구하게 되고 그에게서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요. 이 소설은 액자식 구성으로 이 남자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주요 서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 남자는 자신의 고향 제네바에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타지로 대학 공부를 하러 떠났는데요. 자연 철학, 과학에 관심이 있던 프랑켄슈타인은 연구에 몰두를 하다가 생명의 근원, 정확히는 무생물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고, 자신감에 가득 차서 시체에서 신체의 각 부위를 막 가져와서 거대한 크기의 인간을 닮은 창조물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만든 존재가 너무나 흉측하고 또 무서웠던 거죠. 프랑켄슈타인은 그것을 괴물이라 지칭하며 끝내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을 부여받은 이 괴물은 자신의 창조자가 자신을 혐오한다는 사실에 크게 상심하고 또 분노를 하면서 그 앞에 다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소설은 프랑켄슈타인과 괴물의 쫓고 쫓기는, 분노와 복수로 점철된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떠올랐던 키워드는 바로 고독이었습니다. 우선 소설 속 여러 인물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에 잠기는데요.
북극으로 여정을 떠나는 월터는 자신과 정서적으로 또 지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친구를 원하고요. 프랑켄슈타인은 자기 손으로 이 괴물을 만들었고 따라서 이 모든 비극을 자기가 초래했다라는 죄책감에 아무에게도 비밀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습니다. 그래서 더욱 고립되고 또 피폐해지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괴물의 고독일 텐데요. 괴물은 자신을 창조한 아버지인 프랑켄슈타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흉측한 외모 때문에 또 그 누구에게서도 따뜻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철저히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괴물이 말을 너무나 잘하는 그런 괴물이라서 자신의 외로움과 절망을 너무나 절절하고 생생한 언어로 이야기해요. 괴물의 말에서 느껴지는 서글픔이 독자로 하여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공포소설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슬프고 간절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문장 자체가 유려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설이기도 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물론 현대의 과학으로 보면 불가능한 기술이기는 하지만 이 생명체를 창조했기 때문에 근대 SF 소설로 불리기도 하고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작가 메리 셸리의 경험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또 문학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인데요. 이러한 풍부한 독서 경험, 더불어 공포이기는 하지만 은은한 공포, 동시에 섬세하고 슬픈 작품 이런 것들을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작품이고요. 다음으로는 또 다른 괴물적 존재가 등장하는 작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입니다. 이야기는 조너선 하커라는 남자가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위해서 트란실바니아에 있는 드라큘라 백작을 만나러 가면서 시작합니다. 특이하게 휜 코와 날카로운 송곳니, 새빨간 입술과 창백한 피부, 안 그래도 섬뜩한 인상을 주는 생김새인데 백작의 행동과 또 그가 사는 성의 모습은 더욱 기괴합니다. 알고 보니,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는 흡혈귀였던 거죠. 백작의 성에 갇힌 조너선 하커는 이곳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입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조너선 하커의 약혼자인 미나가 절친한 친구인 루시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류병에 있던 루시가 어느 날 한밤중에 검은 형상의 한 차와 만난 후부터 기이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생사를 오가는 지경에 이른 루시를 위해 그의 약혼자와 한때 청혼을 했던 남자들,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 온 바넬싱 박사가 힘을 합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드라큘라 백작을 처단하기 위한 이들의 여정이 시작되고요. 앞서 소개한 프랑켄슈타인은 월턴이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적어서 누나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의 형식이었는데요. 드라큘라는 여러 인물들의 일기, 편지, 신문기사, 심지어는 추금기에 녹음된 내용으로까지 구성된 일종의 스크랩북과 같은 구성이라서 형식적인 면에서 조금 더 독특한 느낌이 듭니다. 작가가 아주 치밀하게 이야기의 구조를 짠 것 같은데요. 이 책은 클래식한 찐 공포, 초자연적인 존재가 주는 섬뜩한 공포를 원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밤에 조용한 곳에서 혼자 읽으시기를 추천을 하고요. 특히 말 그대로 숨막히는 추격전, 박진감 넘치는 전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완벽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키워드로 정의감이라는 것도 같이 넣어봤는데요. 바넬싱을 필두로 한 무리가 선량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드라큘라 백작을 악으로 규정하고 또 처단하기 위해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물리치고자 하는 정의감이 이 추격전 전체를 이끄는 거죠. 그런데 바넬싱과 그의 무리에게는 조금 얄궂은 일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소설에서 악으로 규정된 드라큘라가 오히려 독자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가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고구마와 사이다를 오가는 추격전을 통해서 우리는 바넬싱과 조너선 하커, 미나와 같은 인물들을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포스러운 드라큘라 백작에게 자연스레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소설입니다. 역시 흡혈귀, 뱀파이어 서사의 고전은 고전이죠. 지금까지 수없이 리메이크가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드거 앨런 포의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포의 대표작인 어셔가의 몰락, 검은 고양이, 폭로하는 심장 등등을 포함해서 무려 25편의 단편이 실린 작품집입니다. 프랑켄슈타인과 드라큘라와는 또 다른 호흡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에드거 앨런 포의 작품을 읽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제가 기대했던 것을 충족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기도 해서 인상적이었던 책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극도로 예민하고 불안한 등장인물들, 이 책에서는 주로 신경증이나 강박증 혹은 타고난 성격, 가문의 특성 등등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그런 인물들과 유령, 음산한 저택, 피, 살인, 도플갱어 등등 전형적인 고딕소설과 공포소설의 요소와 문법을 따라가는 작품들도 물론 많았는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예상을 했던 것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에 나타난 거대한 소용돌이나 구덩이에서의 고문, 혜성과의 충돌, 최면술, 심지어 고대 이집트 미라를 되살려서 서로 대화를 하는 이야기까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작가의 상상력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의 굵직한 서사를 따라가는 앞에 두 장편 소설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단편집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프랑켄슈타인과 드라큘라에도 이러한 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특히 이 책은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와 설정이 주는 공포가 두드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검은 고양이가 그렇고요. 발데마르 사건의 진실 속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들도 그랬고요. 게다가 인물들이 절제되지 않은 욕망과 광기,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책을 읽다 보면 마치 고야의 그림처럼 어둡고 괴기스러운 그림 한 폭을 보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수의 소설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린 다음에 가장 극적인 순간에서 딱 끝나기 때문에 영원히 깨지 않은 악몽에 갇힌 듯한 느낌도 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드거 앨런 포의 작품들은 어쩌면 인간 내면의 아주 깊은 곳에 은밀히 자리한,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불안과 어두운 욕망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포소설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독자분들, 그리고 한 권의 책 안에서 다채로운 소재와 설정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싶은 독자분들께는 정말 이 책이 딱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러 컬렉션의 새 작품에 대해서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본 공포의 유형이랄지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에게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프랑켄슈타인과 드라큘라를 새로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그간 너무나 기대해왔던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을 처음으로 읽게 돼서 정말 뜻깊은 독서였어요. 호러라고 이름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장르적 쾌감만 주는 공포소설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선과 악, 그리고 작가의 일생과 엮어서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책 나눔 이벤트를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댓글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총 5분을 추첨을 해서 이 호러 컬렉션 세트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들에 대한 기대평이라든지 공포 장르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 등등 자유롭게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이벤트 참여 방법이나 날짜 같은 것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참여 전에 꼭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밀북 클래식의 5번째 컬렉션, 이 호러 컬렉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좋아하는 장르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3권 모두 워낙 문학사적으로 큰 족적을 남긴 작품들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소설 속에 담긴 것들도 정말 많았고 근데 그 중에 좀 적당한 것들, 대표적인 것들 좀 추리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영상을 만들고 나니까 좀 뿌듯해지네요. 참고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동안 매니큐어를 안 바르다가 이번에 이 고딕소설 네, 이거 소개하는 영상 찍는다고 나름 이렇게 좀 핏빛, 아주 짙은 버건디 혹은 핏빛 네일도 발라봤고 이 옷도 좀 네, 고딕소설에 어울릴 법한 제 옷장에서 가장 어울리는 옷을 찾아서 지금 입은 건데요. 이 정도면 이 장르에 대한 저의 애정이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부터 다음 컬렉션은 또 어떤 주제와 컨셉으로 구성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기대가 정말 많이 되고요. 그럼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 이 영상은 웰북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